오늘의 시네마 천국. 성룡과 제이든 스미스 주연의 화제 신작, 쿵푸를 소재로 한 액션 블록버스터 베스트 키드를 살펴봅니다. 매력 넘치는 배우 주성치의 서유상기와 함께 주성치 영화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놓치기엔 아까운 두 편의 작품, 두 산악인의 감동실화 노스페이스와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는 영화 경, 그리고 올리비아 하스의 주연의 아름다운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하는 시네마 천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에 좋은 영화 친구 시네마 천국지기 장윤주입니다. 보통 무술 영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대부분 그 무서운 사부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막 고생하면서 무술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왜 뭐 물 길러오고 청소하고 그런 장면들은 꼭 나오잖아요. 그렇게 늘 누군가의 제자로 많이 고생하던 배우, 그야말로 고생한 수제자의 대명사죠. 배우 성룡이 드디어 당당히 쿵푸를 전수하는 사부가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1980년대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성룡과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주연을 맡아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베스트 키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했을지 썸띵 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지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새로워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본연적 의무이자 사명.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화 속 썸띵류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때는 1984년, 동양인 사부와 백인 제자라는 기묘한 조합을 선보이며 헐리우드의 동양 무술 영화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무술을 통한 왕따 탈출기 베스트 키. 심지어 3편까지 나왔죠.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 그 영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은 더 어려졌지만 무술 실력만은 확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과연 헐리우드 무술 영화 성룡을 만나 달라진 걸까요?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아뇨! 일단 원작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전황을 하게 된 다니엘. 와우! 처음엔 이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잘 나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 어머 저거 어떡하냐 어이구 아파. 무참히 깨지고만 주인공. 이후 소녀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도망다니고 하루도 멍가실 날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I just want to go home. That's it. I don't understand the rules here. I want to go home.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다니엘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한 흑기사. 바로 건물 관리인이자 은둔형 고수인 미야기 씨로부터 무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I feel like we're on a quest to start a new life. 리메이크된 베스트 키드 역시 갑작스런 전학, 아리따운 여친, 거기에 어김없는 왕따까지 기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I just want to go home. This is home. You want to fight? Karate Kid? 하지만 사부가 다르죠. You're just a maintenance man. My uncle learned karate and he taught some of it to me. And I'm quick. Speed. Cat speed. That antique. Dre thinks he can try to fight them with some karate he knows, but everybody knows kung fu in China. So for him to survive in China, he has to learn kung fu. 성룡이 사부님이고 무대가 중국어로 바뀌었으니 쿵푸를 배우는 게 당연지사. I will teach you real kung fu. 게다가 23살이었으면서 베스트 키드라고 우겼던 랠프 마치오 대신 아빠 손잡고 영화계에 입문했던 이 꼬맹이가 어엿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Well, this Karate Kid is an homage to the original Karate Kid. It has the same story structure. 단순 리메이크가 아닌 오마주로 봐달라는 감독. Fly with chopstick. Accomplish anything. 베스트 키드의 명장면이죠. Hey, Mr. Miyagi, look. 젓가락으로 파리 잡기 신공. Luck. It's like Star Wars. You're Yoda and I'm like a Jedi. 새 영화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hat's nasty. Tournament here before you know it.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바뀐 건 바로 무술 장면인데요. Wax off. 이유도 모른 채 고생고생 해가며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쌉으로부터 살짝 엉성한 포즈의 무술을 전수받았던 다니엘.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체불명의 한국인 서브가 이런 요상한 무술을 전수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헐리우드 무술 영화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이소룡은 빼고요. 하지만 바야흐로 동양의 진짜 무림 고수들이 속속 헐리우드로 진출하고 한국 대표 몸짱 비도 가세한 가운데 어머 몸봐 어우 늘 총만 쏘던 백인 배우들조차 이렇게 멋진 발차기를 선보이니 예전 같은 어설픈 무술이 먹힐 리 없죠. 그래서 투입된 인물이 바로 성룡인데요. Take it down. Put it on. You ready? Take it off. I already did. Take it off. Let's go! 얼핏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일로 훈련시키는 건 똑같지만 훈련의 강도나 무술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을 선보입니다. 게다가 누가 윌 스미스 아들 아니랄까봐 초콜릿 복근 자랑하며 무려 4개월간의 고전 훈련을 견뎌낸 제이든 스미스의 액션력이 또한 빛을 발하는데요. 아니 4개월 배운 거 맞아? 어머 손이 안 보이고 어머 빠르다. 드디어 결전에 No. First time you, first time me. Don't you know anything you can tell me? Hey, no get the hit. 왕따를 벗어나느냐 마느냐 여친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라이벌과의 무술시합에 임했던 다니엘. 드레 역시 You hit him, don't let him hit you. 굳은 결심으로 시합에 나서는데요. 과연 소녀는 강한 남자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Always strong.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헐리우드 영화에서 조금씩 바뀌어온 아시아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베스트 키드였습니다. 세상의 영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화. 코미디의 황제 주성치. 모든 홍콩 영화들이 어깨 깃을 세우고 180도 회전하며 총 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혹은 더 망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사람. 영화상 유일무이한 존재 주성치. 오늘 이 시간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도신의 뻔뻔한 패러디로 더 유명한 영화 도성. 賭神啊！賭神真係有型，佢真係我偶像。點解佢行得咁慢嘅？ 한때 주성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장면. 일명 인간 슬로우 모션은 당시 과장된 홍콩 누아르 영화들을 꼬집는 우스꽝스러운 패러디였습니다. 1988년 병력 선봉으로 데뷔한 후 본격적으로 주성치를 각인시킨 도성. 영화는 덜 떨어진 촌놈 주성치가 도박에 놀라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만의 갱단이 눈치채는 데서 시작됩니다. 咁我嘅條件就比你簡單，只要你個仔代表台灣喺越美嘅世界賭王大賽裏面贏取冠軍，咁就乜都得啦。真你以為啦，呢啲嘢嘅嘢係嘛？約會人王，記住啊，傻仔！有呢條嘅咩？你啱啱加㗎？
졸지에 목숨을 내놓고 도박판에서 한판 승부를 벌려야 하는 주성치. 비슷한 도박 영화가 본물을 이루던 당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얻은 것은 뜻밖의 수학이었습니다. 좀 황당하다 싶을 만큼 엉뚱한 유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반전의 미학. 여러모로 도성은 주성치 월드의 서막을 알린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홍콩 영화계의 중요한 전통이기도 했던 뭐 최가박당 시리즈라던가 뭐 허시 삼형제의 어떤 그런 코미디 영화들의 전통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다시 90년대에 주성치가 다시 불러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 선배들의 영화에서 보여준 전통들을 더 띄워놓고 그것들을 취합을 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코미디 영화를 열었다는 점에서 90년대 이후 아시아 영화 전체에서도 주성치만한 그런 세계를 만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성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주성치는 1년에 4-5편 이상 주연을 맡게 됩니다. 도성이 박스오피스 최고 기록을 세운 이듬해 1991년의 최고 흥행작 역시 주성치의 영화. 바로 그의 인기를 확고히 해준 학원 코미디물 도학위룡이었습니다. 前嗰排有班學生嚟警署參觀，參觀完之後就發覺唔見咗支槍。失槍嘅事件經常都有發生啊 ，Sir。但係嗰支係我嘅槍，所以而家我想揾你呢，混入嗰間學校度。 경찰 신분을 숨기고 학교에 잠입하게 된 주성치. 도학위룡은 특히 주성치의 엽기 행각이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의 영화인데요. 성인용품으로 신나게 풍선을 불고 발냄새로 상대를 공격하는 등 오직 주성치만이 할 수 있는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 특히 불량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무기 밀매업자와 경찰인 주성치가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성치는 특유의 유머를 심어둡니다. 即刻放低支槍！你夠膽？如果唔係，我而家爆火燒底錢佢。大家有學熟啊！喂，有冇火啊？你冇火？冇啊，你咧？冇啊！飛哥，方唔方便借個火用啊？이 영화에서 숙제를 안 해와 벌을 쏘고 쉴 새 없이 장난기를 발동시키는 주성치의 연기는 그때까지 형성됐던 그의 이미지를 총절산하며 홍콩 영화에서 확고한 그의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화 이후 1992년 심사관을 시작으로 그의 영화가 4년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이 바로 그 반증인데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할 일 없이 외치는 구호꾼. 땡전 한 푼 없이 오직 근면함으로 버티며 밀려오는 운명의 힘을 그린 영화 희극지왕. 실제 이소룡의 우상이었던 소년 주성치는 부모의 이혼과 가난 때문에 무술학원의 등록증을 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가난과 멸치,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소룡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주인공의 상황은 소년 시절의 주성치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呢位哥哥仔喺邊度學戲㗎？我未學過戲㗎。哇，咁真係天才喎！你俾啲心機都得嘅嚇，俾啲心機啊！你仲企喺度做咩？走啊！點位呢度？ 또한 연기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지만 늘 주변인이 돼야 하는 엑스트라의 운명 역시 그가 직접 겪은 고생담을 바탕으로 했죠. 그 덕분인지 희극지왕은 지독한 페이소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성치는 1994년 이 영화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중국의 고전 서유기를 재해석한 유진희 감독의 월강 보합과 설리 기연. 주성치 팬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두 편의 영화는 거의 모든 장르를 종횡무진하는 판타지 영화이자 뜻밖의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월광보합 그리고 설리기연 이 두 편, 94년 작품 두 편을 묶어가지고 이제 보통 서유쌍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르는데요. 서유기의 어떤 기본적인 얼개를 그대로 두고
주성치시만의 코미디가 덧붙여진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원작을 패러디하고 반복하고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거의 원본 못지않은 상상력과 그 감흥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서유 쌍기 이 두 편이 주성치가 보여준 지금까지 어떤 그 이력이라던가 코미디의 스타일에 거의 집대성이라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주성치가 분한 손오공은 당삼장을 먹으면 불로 장수한다는 말에 우마왕과 결탁하여 당삼장을 죽이려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관세음은 손오공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당삼장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손오공의 환생을 간청하게 되죠. 이에 감동한 관세음은 손오공을 인간으로 환생시키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500년 후 손오공은 로악산 산정무리들의 우두머리 지존보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탁월한 무술 실력을 갖춘 두 요괴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손오공이 있는 곳엔 분명히 당삼정이 찾아올 것이라 판단하고 환생한 손오공을 찾아온 것이었죠. 여기에 훗날 우마왕까지 합세하여 요괴와 인간들과의 한판 결전이 펼쳐집니다. 요괴와의 싸움 이후 비로소 자신이 손오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지존보. 希望你今生会大彻大悟，痛改前非。只要你肯自愿戴上金刚圈，肯改过自新，你就可以变回法力无边的齐天大圣。 전생에 지은 죄와 업을 스스로 사기로 결심한 손오공은 때마침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월광보합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전생과 운명적으로 이어지는 윤회, 인간사의 모든 고뇌와 갈등, 동양 철학을 주성치에 배꼽 잡는 연기와 상황에 녹여낸 영화는 특히 반복에서 오는 유머와 철학적인 내용 자체를 웃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에서 역시 주성치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단지 그 코미디 영화 장르만으로 이 서유기를 보기보다 이 주성치가 보여주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연기 그리고 어떤 진실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서유기 속에 녹아낸 어떤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 저는 이 서유 쌍기를 아주 좀 풍부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神仙，妖怪，谢谢。 哎，盘丝洞不要乱闯。 월광보합의 속편격인 서유기의 두 번째 이야기 설리기연. 월광보합을 이용해 시간을 거스르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뜻하지 않게 500년 전으로 너무 멀리 와버린 지존보. 你怎么躲在这里啊？当时那把剑离我的喉咙只有0.01公分，但是1/4炷香之后，那把剑的女主人将会彻底的爱上我，因为我决定说一个谎话。虽然本人生平说了无数的谎话，但是这一个我认为是最完美的。 지존보는 이곳에서 신선인 자하 대성과 연을 맺게 됩니다. 这么做，我也应该死。曾经有一份真诚的爱情放在我面前，我没有珍惜。等我失去的时候，我才后悔莫及。 천연덕스럽게 눈물 연기를 펼치는 이 장면은 왕가위의 동사서독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지존보는 마치 장국영과 양조위를 섞어놓은 캐릭터 왕가위의 중경 3림부터 동사서독까지 꼼꼼히 재해석하고 원본을 넘보는 경지에 이른 주성치는 이젠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를 재창조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하나의 장면뿐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 고전인 서유기를 주성치가 만든다면 이렇게 전혀 다른 주성치화된 이야기로 탄생된다는 것. 월광보합과 설리기연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성치 월드를 본격 궤도에 올려놓은 영화는
그의 영화 중 보기 드물게 가장 슬픈 표정이 나오는 영화로 손꼽혀 팬들의 흥미를 돋운 바 있습니다. 주성치 사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오맹달일 텐데요. 언제나 그 주성치 영화 속에서 친구이기도 했고, 또 무장원 소고라 같은 작품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했고, 또 뭐 희극지왕이라던가 뭐 식신 같은 작품에서는 또 주성치와 큰 관계없는 악역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성치 영화 속에서 정말 수많은 역할들을 다양하게 연기를 하면서 주성치가 보여준 코미디를 흡수해서 보다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주성치로서는 자기의 코미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파트너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맹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완벽한 콤비로 손꼽히는 오맹달 외에도 일명 코파는 여장남자 이건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성치 사단에 숨겨진 무기인 그는 당백호 점추향과 식신의 등장에 오로지 코파는 데만 매진했죠. 그리고 설리기연에서 손오공을 향해 온리유를 열창하던 당삼장 역할의 나가영. 그 역시 007 북경특급에서 괴짜 발명가로 등장하는 등 주성치 사단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성치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성치의 연인들. 추녀와 미녀, 그 모호한 경계를 오갔던 전 연인 망문이를 비롯해 오밀조밀한 외모로 주성치 연인 중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는 구숙정이 있습니다. 양조위가 하면 영화도 순간 멋있는 광고가 되지만 주성치가 하면 꽁트가 된다. 매 영화마다 끊임없이 패러디와 오마주를 오가는 주성치. 어쩌면 이것은 주성치 세계의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주성치의 그 코미디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패러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레옹이나 마스크 같은 작품은 헐리우드 작품이고, 또 007 북경특급도 007에 대한 패러디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홍콩 영화 전통에 대한 패러디를 가장 크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바꿔 말해서 홍콩 영화의 어떤 전통이 굉장히 탄탄하고 두텁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작 풍푸허슬에서는 홍콩 영화뿐 아니라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작들을 본격적으로 패러디했었죠. 정신병원에 응거하고 있는 강호의 고수를 소개하기 위한 장면. 복도 안에 핏물이 일렁이는 이 장면은 그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을 그대로 따온 것. 또한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일당백의 싸움 시퀀스는 매트릭스를 연상케 하는데 모두 주성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소룡의 열혈 팬인 주성치는 정무문을 자신의 작품 신정무문에서 완벽히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더더욱 이 주성치 영화에서 주성치가 이소룡을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하면은 역시 이 주성치가 최근에는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서 홍콩 영화의 그 위대한 전통에 바치는 오마주까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성치의 영화는 별 볼 일 없는 주인공이 더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들은 여기에서 진한 페이소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상대해야 하는 세계는 강하고 폭압적입니다.
늘 모자라지만 착한 이들과 함께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 주성치의 영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주성치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일 것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홍콩 영화의 붐이 사그러질 무렵 다시 한번 독특한 코미디로 홍콩 영화의 인기를 견인했던 배우 주성치. 와,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의 옛 작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제가 직접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좋지 않양가인데요. 유명 영화평론가에서 신인 감독으로 변신한 김정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 경, 그리고 거대한 자연에 맞선 두 산악인의 감동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노스페이스. 각각 어떤 작품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없나요? 어머니의 49째 날 사라져버린 동생을 찾아 길을 나선 언니 경.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집을 떠난 동생 후경. 같은 아픔을 간직한 채 닿을 듯 그저 스치기만 하는 자매. 그들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을 담은 영화 경입니다. 남해 고속도로에 위치한 남강 휴게소. 영화는 바로 그 휴게소를 주 무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마지막이에요. 남해 고속도로 어디 휴게소라고.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 경. 제가 찍은 사진 좀 보실래요? 동영상도 있는데. 그녀는 놀랍게도 우연히 만난 한 여자의 어디예요? 동영상에서 거기가 합천이죠. 세트장. 동생 후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드라마 세트장을 찾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던 동생. 그리고 그런 동생을 만나기 위해 언니는 다시 그 길을 되짚어 가는데요. 영화는 이처럼 경이 동생 후경의 행적을 따라가는 로드무비 형식을 짓며 무심히 마주치던 일상의 풍경과 그 속에 대면하는 그들의 과거 혹은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체온대치용 스프레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게소를 찾은 동생. 하지만 자매는 안타깝게도 또 엇갈리고 마는데요.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있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고. 알게 모르게 두 자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만 세상을 만나는 이 남자는 물론 뷰파인더로 세상을 보고 기억하는 데 익숙한 사진작가, 유명 블로거로 활약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인물이 디지털 기기의 창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드디어 길 위에서 마주치게 된 자매. 하지만 정작 둘 중 그 누구도 서로를 부르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 그저 스쳐보내고 마는데요. 동생은 자기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신을 엄마로 생각한다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은 뒤 서로 상반된 기억을 가지게 된 언니와 동생. 어쩌면 둘은 서로 다시 만나기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불법 처리 노동자 신고센터죠? 누구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감독은 영화 속에서 두 자매의 상처는 물론 불법 이주 노동자와 갑자기 일자를 잃어버린 실직 청년, 언제든 탈출을 꿈꾸는 프리터족 등의 인물을 통해 이 시대의 여러 단면을 담아내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막 만들어지는 시대에 이제 옛날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가 이 모든 거를 다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변화들을 좀 조용하게 성찰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스쳐가긴 하지만 머물지 않는 공간. 휴게소에서 만난 그들의 인연처럼 수많은 소통 매체 속에서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위안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낸 영화 경이었습니다. 알프스 3대 북벽 중 하나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산악인의 목숨을 앗아간 탓에 죽음의 절벽이라 불리는 아이거 북벽. 단 한 차례도 인간에게 길을 내어준 적이 없었던 그곳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했던 두 청년의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노스페이스입니다. 올림픽을 앞둔 1936년 독일. 정부로부터 각 신문사에 하나의 지시가 하달됩니다. Nein, noch nicht, Chef. Mitteilung der Reichspressestelle. Also, weisen Sie hiermit die zuständigen Redaktionen an, das Thema der Erstbesteigung mit größter Aufmerksamkeit zu behandeln. Dafür sind Sie zuständig. Wenn Sie mir nicht bald einen deutschen Erstbesteiger bringen, dann klettern Sie selber hoch. Henry, was mit den beiden aus Berchtesgaden? 세계 최초로 아이거 북벽을 정복할 인물로 낙점된 사람은 바로 산악부 대원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인 토니와 앤디. 영화는 이 두 산악인의 실화를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사실적인 기법으로 담아내는데요. Der Angler und der Rainer, die machen das. Was? Ach komm, Toni, du weißt, wovon ich rede. Die beiden machen den Eiger. Wenn's meinen. Komm, Toni, alles was recht ist, aber die beiden schnupfen nur mit links. 어린 시절부터 아이거 정복을 꿈꿔온 두 청년은 결국 등반에 나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계 각국에 내노라 하는 산악인들이 도전에 나선다는 소식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바람이 잔잔하던 어느 새벽 Andi, wach auf. Es geht los. Ja, es geht los. 드디어 토니와 앤디 일행이 가장 먼저 위대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에드와 밀리가 그 뒤를 바짝 쫓는데요. Hauptsache die Spur uns nach oben. Bevor die übers erste Eisfeld kommen, sind wir 100-mal an den Schwebern vorbei. 감독은 이런 등반 과정을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마치 함께 산을 오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오른 적 없기에 스스로 루트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상황. 그런데 그만 토니 일행의 뒤를 따르던 한 남자가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Wenn da oben irgendetwas schief geht, würden Sie dann zum Einsatz kommen? Gesetzlich sind wir jedenfalls nicht dazu verpflichtet.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등반. 하지만 결국 오스트리아 출신의 윌리가 다시 한번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Wir müssen umkehren. Wieso denn umkehren? Weil wir mit dem nicht mehr rauf können, das siehst du doch selber. Wir müssen runter und zwar schnell, sonst verblutet er. 비록 라이벌이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순 없는 상황. 토니는 정상을 눈앞에 둔 채 하산을 결정합니다. Was passiert? Schluss aus, Besteigung gescheitert. Was? Wäre schwer geworden, aus denen deutsche Siegertypen zu basteln. Ja, danke. Wir sehen uns dann in Berlin. 냉정하게 철수를 결정한 취재진들. 그 와중에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만 가는데요.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순간 믿을 것이라곤 동료뿐입니다. 한 가닥 로프에 의지한 채 1800m 빙벽에 고립된 네 남자의 처절한 사투. 영화는 그 모든 과정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극한 상황에 몰린 등반가들의 내면까지 포착해내는데요.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두 산악인의 감동 실화, 노스페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명작의 길잡이 김형혁입니다.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을 그린 세계의 명작, 게다가 무려 50여 편이나 영화로 제작되었던 작품, 바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그 여러 버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올리비아 하세가 주연을 맡았던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 Do you bite your thumb at us? 그러나 해묵은 원한 관계의 두 집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곳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상에 착잡해하는 몬테규가의 로미오. Much to do with hate. More with love. Soft. I will go along. Juliet! Where is the girl? 반면 Oh no, who calls? Your mother! Your lady mother!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캐플릭가의 보물 줄리엣. Go girl! Seek happy nights to happy days. 그러던 어느 날 캐플릭가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한 로미오는 그만 줄리엣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맙니다.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The Moresca! 제페렐리 감독의 연출로 우아하게 재현된 가면 무도회 장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무도회를 통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일탈하여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데요. Drugs are quick. 1996년 디카프리오 주연으로 화제가 됐던 바즈 루어만 감독 작품에서는 화려한 MTV 스타일의 무도회가 구현되기도 했죠. 여기서 등장하는 가면은 주로 신분이나 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외부적 장애물을 초월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계기가 된 도구적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불타는 사랑 앞에 원수 집안의 담장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요.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Romeo doth thy name, and for that name which is no part of thee, take all myself. I take thee at thy word. Call me but love, and I'll be new baptized. If that thy bent of love be honourable, Yes. thy purpose marriage, where and what time thou wilt perform the rite, and all my fortunes at thy foot I lay, and follow thee, my lord, throughout the world. 진심이 통한 두 사람.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합니다. 담장을 넘은 로미오가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준 장치는 바로 아름다운 대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는 원작의 중세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시적이고 문어체적인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한 감독의 세심한 연출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오작교가 되어주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줄리엣의 유모. Bid her devise some means to come to Shrift this afternoon. Light of foot will ne'er wear out the everlasting flint.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들의 열정에 불을 이어주기로 결심한 신부 역시 이들의 든든한 지원자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영화한 이 작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국 집안 몰래 결혼식을 올립니다. 스파이크 리의 1991년작 정글 피버는 가장 미국적이고 정치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반면 트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이 갖고 있는 낭만성과 비극성을 조롱한 영화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원작인 이 작품이 시대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여러 차례 각색되고 번안된 이유는 그만큼 원작이 지니고 있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겠죠. 한편 오늘도 계속되는 두 집안의 싸움.
어떻게든 싸움을 말리려 하지만 로미오의 친구 머큐시오가 티볼트 때문에 죽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친구의 죽음에 분노한 로미오. 싸움을 말리려다 외려 휘말리게 됐는데요. 깊어진 감정이 고른 극으로 치닫고 그만 로미오의 손에 티볼트가 죽고 맙니다. Romeo, away! 일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로미오. Did Romeo's hand shed Tybalt's blood?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은 절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셰익스피어를 지향하며 만든 이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주로 고전이나 오페라 원작을 각색한 작품을 만들어 온 그는 무대미술가 출신답게 바로크적 이미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트와 의상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그로 인해 과잉과 거칠애가 심하며 진부하고 감상적이라는 호평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날 밤을 함께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기약하며 헤어지는 두 사람. 그러나 이별의 고통보다 더 큰 장애가 줄리엣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it is concluded, son, Paris. 부모의 뜻에 따라 강제 결혼을 하게 될 상황.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줄리엣. 이때 신부는 이 위기를 넘길 만한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This is selling liquor. Drink thou of, for no pulse shall keep his native progress, but surcease. 로미오와 도망갈 결심을 한 줄리엣은 결국 신부가 준 약의 힘을 빌립니다. 이제 로미오에게도 이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데요. 모든 것은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줄리엣의 거짓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로미오의 하인이 이를 엿보게 됩니다. Balthazar! How fares my Juliet? She's dead, my lord. She's dead.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먼저 듣게 된 로미오. 게다가 신부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간발의 차로 엇갈리게 되면서 이들의 운명은 비극을 향해 치닫습니다. Death that hath sucked the honey of thy breath hath had no power yet upon thy beauty. Thou art not conquered. 차갑게 식은 줄리엣의 시신 앞에 무너져버린 로미오. Here's to my love. I die. 숨쉬는 시간을 멈춰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사랑.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They'll rust and let me die.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오랜 수건인 두 집안의 화해를 이루며 막을 내립니다. 노마 셔러, 수잔 수엔탈, 클레어 데인즈 등 줄리엣 역을 거쳐간 여배우는 많지만 줄리엣 하면 단연 올리비아 하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줄리엣의 현존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작품이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번안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고전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더 친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만약 올리비아 하세와 디카프리오가 만난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었더라면 또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이 준비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노래죠. 영화 맘마미아의 OST 댄싱 킹 들으시면서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